득점왕 경쟁에서 가장 두려운 선수가 누구냐고요? 모하메드 살라요? 아닙니다. 그는 현재 득점과 도움 공동 선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손흥민입니다. 소니의 골 페이스가 여기서 그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의 경기력이 날이 갈수록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해트트릭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은 기회입니다. 손흥민이 빠지는 한 달간 골을 미칠 듯이 때려 넣어야 해요. 그와의 득점왕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최근 뉴캐슬전 모하메드 살라가 2골을 추가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 경쟁 3파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라는 전반전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팬들의 머리를 감싸주게 만들었고 리버풀은 이날 뉴캐슬을 상대로 기대 득점값만 무려 7골이 넘어갔지만 최전방에서 누네스가 전부 홈런을 때려버리며 다시 한번 왜 자신이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악의 먹튀 영입인지 증명했는데요.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주는 건 모하메드 살라였고 살라는 가장 중요한 PK를 실축해버리면서 이 경기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래도 후반전 다시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2골과 1개의 도움으로 리버풀의 4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살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한심한 경기력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국가대표로 떠날 수는 없었다고 밝혔고 손흥민과의 득점왕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1골이라도 더 꽂아 넣어야만 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홀란과 살라가 각각 14골로 리그 득점 순위 공동 선두에 올라있고 손흥민은 그 뒤를 이어 12골로 이들을 맹추격하는 중입니다. 비록 손흥민이 이 두 선수에 비해 2골이 뒤져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리그 최우수 선수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홀란과 살라는 손흥민보다 평소에 더 많은 페널티킥을 차오는 선수들이며 이번 시즌에서도 역시나 PK골이 손흥민보다 2개는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항상 유럽 최정상급 팀에서 최정상급 스쿼드의 지원을 받아왔었는데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체팀에서 뛰며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우승 경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손흥민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비록 득점 기록에서는 2골 뒤져 있을지 몰라도 이번 시즌 보여준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있다는 것이 대중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 중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비난에 직면한 것이 바로 홀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홀란은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이나 엄청난 골 기록을 써가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정작 팬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홀란의 대부분의 골은 박스 안에 박혀서 패스만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고 손흥민처럼 아래로 내려와 패스 줄기에 깊게 관여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라인 근처에만 플레이하면서 패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플레이 스타일은 팬들에게 호응을 얻기 힘든데요. 게다가 홀란은 유독 강팀과의 경기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이는 손흥민과 비교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명실상부 빅게임 플레이어이고 과거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항상 자신의 소속 클럽보다 상위권에 위치한 거인들을 쓰러뜨려 왔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대인 팀이 바로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할 수 있으며 맨시티는 과거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았던 19년도에 챔피언스리그 1차전과 2차전에서 손흥민에게 연달아 골을 얻어맞으며 충격 패배를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손흥민은 항상 맨시티를 만날 때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괴롭혀왔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마저 손흥민에게 일격을 당하며 다시 한번 자신들의 홈에서 토트넘에게 발목 잡혔을 정도이니 자이언트 킬링을 밥 먹듯이 하는 손흥민이 유럽의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이치일 텐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홀란의 빅게임 활약상은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번 시즌 유럽을 폭격하면서 모든 골 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래블을 달성할 때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상위 라운드에서 홀란드는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승전에서도 인테르의 수비수들에게 막히며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로드리의 결승골이 맨시티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다면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비난에 직면했을 것은 홀란드였고 이미 홀란은 팬들에게 약팀 전용 선수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박힌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홀란의 오명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승 경쟁이 걸린 가장 중요한 경기인 아스날전에서도 공조차 제대로 만지지 못했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수많은 찬스들을 걷어차버리면서 맨시티 팬들마저 고개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맞대결에서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날아다니며 골까지 기록했으니 득점 선두임에도 불구하고 홀란드를 향한 세간의 시선이 날이 갈수록 싸늘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조만간 손흥민이 득점 순위에서 홀란을 제치며 1위 자리를 강탈하리라 예측하고 있었고 실제로 최근 골페이스는 손흥민이 리그의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12월 달에만 4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무려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다시 한번 이달의 선수 수상이 유력한 상황이니 말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토트넘에게는 악재가 그리고 맨시티와 혼란에게는 호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1월 달에 열리는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아프리카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시아 선수들도 유럽 축구에 깊게 뿌리내리며 각종 주요 클럽에서 현재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의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는 이미 유럽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한국처럼 B클럽에서 뛰는 주전급 선수들을 배출하지는 못한 일본이지만 그래도 미토마 카오루와 도미아스, 쿠보와 엔도 같은 선수들은 나름 이름 있는 클럽에서 활약 중에 있는데요. 이중 도미아스와 엔도는 맨시티의 최대 경쟁자인 아스날과 리버풀에서 뛰고 있고, 비록 주전급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어쨌든 스쿼드 멤버로서 리그 운영에 나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 맨시티와 리그 경쟁을 펼치는 토트넘과 리버풀 그리고 아스날은 전부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을 위해 선수를 내줘야만 하는데요. 리버풀은 엔도 와타루가 빠지게 되지만 사실 이 선수의 차출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바로 모하메드 살라를 네이션스컵 기간 동안 잃게 되는 것이 가장 뼈아픈데요. 현재 혼란과 치열하게 득점왕 경쟁을 펼치는 중이고, 리버풀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살라의 이탈은 치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버풀보다 더 우려하고 있는 클럽이 있고 그것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같은 기간 주전급 선수들인 비수마와 사르가 빠지게 되지만 결국 무엇보다 손흥민이 한 달간 결장한다는 것이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버풀은 공격진의 살라를 제외해도 조타나 누네즈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도 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공격을 도대체 어찌 풀어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클럽들이 같은 기간 국대 차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유일하게 맨시티만이 이 걱정거리에서 자유로운 상황인데요. 맨시티는 스쿼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없으며 대부분 유럽 출신 국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같은 기간 동안 선수 이탈 없이 경기를 치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혼란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인 것이 리그 골든 부츠 최대 경쟁자인 손흥민과 살라가 빠지게 되고, 비록 자신은 현재 부상 중에 있지만 다가오는 뉴캐슬전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손흥민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혼란이 호랑이가 빠지니 여우가 왕노릇하듯이 앞으로 손흥민이 빠지는 한 달간 하위권 팀들을 향해 무차별 골 폭격을 가하리라고 예상되는데요. 토트넘과 리버풀 팬들은 하루빨리 이들의 소속 국가대표팀이 조기 탈락하고 클럽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을 필두로 한 유럽 최상위권 국가들에게 꿀리지 않는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고, 최후방에는 유럽 최고의 센터백 철기둥 김민재가 버티고 있으니 토트넘 팬들은 헛된 희망을 버리고 손흥민이 최소 결승전을 치르고 되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토트넘의 명운이 걸린 이 순간에 국가대표로 빠지는 것이 미안하다고 인터뷰했지만 그래도 이번 아시안컵은 이번 시즌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을 확률이 가장 높은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들어올 때 손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가 들려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